시작을 했을 때는 실내 공기 오염물질을 처리하려고 하고요. 대규모 산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대기 오염물질들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큰 반응기를 설계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일단 SQL 먼저 반응기를 설계해가지고 그 반응기의 효율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신 것 같이 성능 현상시켜가지고 파일럿 프로젝트까지 지금 개발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약 31개 물질에 대해서 새롭게 또 대기복 환경보존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물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반응 장치들이 지금 반응 장치들을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장 운영하는 사람 경영자 입장에서는 새롭게 돈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반응기에 조그맣게 유동층 반응기 한 명 더 설치하게 되면은 새롭게 환경부가 고시하고 있는 이런 물질들을 물질들의 농도를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희 유동층 반응기를 새로 설계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동층 반응기에서 애쉬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각막 필터형 반응기를 또 밖에 설치해가지고 저희 같은 연계 시스템을 설치해서 애쉬도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반응기를 설계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광촉매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광촉매에서 빛이 닿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이제 전자와 전공이 여기가 되게 되고 그 전자와 전공들이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힛 또는 루미네센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같은 전자와 전공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오염물질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한 물질들은 130마이크론짜리하고 350마이크론짜리 실리카벨에다가 광촉매 입자를 코팅해서 사용했는데 광촉매 입자들은 나노 사이즈이기 때문에 유동층의 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델타트 A 정도 되는 입자에다가 담질시켜가지고 다음 같은 시스템을 여기서 담질시켜가지고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랩스케일 반응기를 이렇게 설계했었는데 길이 한 1m 정도였고요. 중간에다가 램프를 설치했습니다. 외부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외관은 석영관을 설치해야 되겠고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바깥쪽 하우징을 알루미늄 하기 위해서 내부에 램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광촉매가 있고 하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들이 광촉매와 만나서 램프에서 빛을 받아서 분해가 된 다음에 깨끗한 공기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벤치 스케일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많은 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반경이 커져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이제 광에서 광촉매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간에 여러 개의 광촉매 램프, UV 램프를 설치했습니다. 이건 간략하게 최소 유동속도를 구한 것이고요. 초기에 130마이크론하고 350마이크론에서는 약 0.67cm/s, 2.22cm/s였는데 업자 측에서는 약 3,000루베 정도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 설계해달라 했기 때문에 델타트 D 입자를 사용해가지고 약 최소 유동속도가 1m/s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메쉬형 반응인데요. 알루미늄 메쉬에다가 광촉매를 입혀가지고 바깥쪽 코팅된 상태이고 이런 걸 이렇게 판으로 깔고 램프를 설치하고 이쪽에서 광촉매가 깨졌다든지 해서 발생되는 메쉬들이 이쪽에서 갑자기 공간이 확장되기 때문에 가라앉고 깨끗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혹시 잔류할 수 있는 오염물질들이 여기서 광반응을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바깥쪽에다 연계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실제 시스템에서는 보시는 것 같이 모노리스 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광촉매를 두껍게 입힌 상태를 가지고 시스템을 설치하였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이제 랩스케일 반응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쪽에 있는 유동층 반응기이고 여기서 빠져나가는 공기들이 다시 한번 이쪽에 있는 연계 시스템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매스를 이용해서 효율을 측정했습니다. 다양한 오염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약 한 30시간 정도까지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에탄올이라든가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분해가 돼가지고 나타나지 않다가 약 50시간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상당히 안전한 물질인 MEK라든가 톨렌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조금 이제 분해가 안 되고 나오는 물질도 있었는데 이것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버블에서 발표되는 양이 초기에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도가 초기에 500ppm 정도 상당히 높게 잡았는데 이것은 산업 현장에서 나올 때는 10ppm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측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500ppm 정도까지 높여가지고 바로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고농도로 실험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고농도에서도 이렇게 효율이 좋게 나타난다는 이유는 그 결과에서
처리 현장에서 직접 설치를 했을 때는 상당히 효율이 좋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유동층 반응기를 베이지 스타일로 키운 것입니다. 그 초기 농도 영향을 보더라도 약 100ppm 정도까지 되는 것들도 상당히 처리 효율이 좋은 거 아시고 있는데 밑에 부분 정도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빠져나온 것들이 저희가 판단할 때도 바이패스의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버블량을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필터가 반응하게 되는 효율인데 초기 농도 상당히 적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이 갑자기 확장되다 보니까 선속도가 낮아져가지고 처리 효율도 괜찮은 편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건 저희가 설계한 건 아니고 저희랑 같이 협업하고 있는 회사에서 따로 반응기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연계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유동층 반응기가 어떻게 스케일업을 할까에 대해서 이제 모델들을 설명드린 건데, 일단 이것이 기본 반응기였고, 그 다음에 LCD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쪽에 플러그를 크게 설치했었고, 이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다발 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늘려가지고 만들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개를 더 설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시스템 자체는 투스텝을 하도록 하되,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여러 개의 램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변수들을 이제 알아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광원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UV 램프를 저희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램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기의 길이가 한정되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설계의 어려운 점이었는데, 저희가 2m, 3m 높이고 싶어도 램프 자체가 2m 이상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1.5m 내지 1.2m 정도에 되는 램프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실리카겔을 이용한 이유가 실리카겔이 UVA를 투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커지게 되면 투과력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지만, 그래도 실리카겔에 의해서 실리카겔이 광원에서부터 나오는 빛을 캡처해가지고 방충매로 도달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인은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리카겔을 사용했고요. 다음 실리카겔 자체가 다공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들을 흡착해서 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높은 활성을 지닌다는 것은 이제 방충매하고 실리카겔 자체가 쇼트키 배열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자와 전공이 서로 분리돼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자와 전공이 오염 물질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처리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비열 엠버트 칩을 이용해가지고 광원에서 에어매스를 통과한 UV 레이들이 점점점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UV 레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거리를 줄 것인가를 이 칩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응기 크기 결정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칩을 이용했는데, 현재 업자 측에서 이제 3,500 정도를 처리해달라 이렇게 목표를 먼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램프의 직경을 계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고유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30 마이크론이라든가 350 마이크론 입자는 대부분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큰 SLT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용한 것이 이제 흔히 여러분들 대시계표에 사용하시는 실리카겔 큰 거 있었습니다. 그런 걸 입자를 이용해서 물질의 무게를 좀 늘렸습니다. 그건 아까 잠깐 보여드린 건데, 내경하고 외경, 애니메이터 반에서 내경하고 외경의 비에다가 램프에서 나오는 빛이 10의 지수승으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램프에서 이렇게 빛이 도달하게 되는데, 현재 램프를 저희가 랩스케에서 30W를 사용했었는데, 이걸 40W로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광량이 63 마이크로와트에서 81 마이크로와트까지 이제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램프가 교체가 되다 보니까 초기 값이 약 1.5cm 정도였었는데 약 2cm로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변경된 변수에 되어가지고 아까 그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결과가 올 수가 있는데, 랩스케일 반응기에서 초기로 광원에서부터 나오는 빛이 에어매스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점점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램프의 반응기가 여기 1.5cm부터 이제 3cm까지 내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때 외관의 내경에 도달할 수 있는 빛의 양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변경된 램프에서 도달할 수 있는 광양이 같이 해주면은 랩스케에서 얻었던 그 효율을 새롭게 설계 변수한 반응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와 같은 양에 도달하는 지점을 찾아보니까 약 5cm 정도까지, 램프에서부터 5cm 정도가 떨어지면은 랩스케에서 얻었던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계산 반응기 내경이 5cm 정도였는데, 그때 램프를 여러 개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외관에 대해서 이제 3개를 설치할 것인가, 4개를 설치할 것인가, 5개 별좀 늘리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분명히 이쪽에 보시는 데드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이거 램프고, 여기서 바깥에서 도달할 수 있는 그 5cm 길이를 다시 이제 외관을 하나 그린 건데, 저 램프에 빛을 그린 건데, 이렇게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니까 3개는 너무 작고, 4개는 또 너무 4개, 5개 늘리게 되면 이제 데드존은 사라지는 대신에 압력화가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설계하다 보니까 4개 정도로 하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희가 새로 설계한 벤치 반응기에서는 램프를 4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약 350 마이크로 크기의 권총 입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랩스케일 반응에서 최대로 했을 때 약 3UF 정도 돌렸을 때 12루베 정도를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설계 변수성 반응기에서는 1UF 정도 처리해도 약 3,500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반응기가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D입자에다가 방충매를 또 코팅을 해서 매끈하게 코팅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UF 제슬리 1m/s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새롭게 설계해서 악릴 반응기 만든 상태고요. 옆에 있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랩스케일 반응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산에 있는 공간에서 실제로 설치해가지고 반응기를 만든 것인데, 회사에서는 이제 옆에 보시는 필터 반응기를 크게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직접 현장에서 바로 적용을 하려고, 저희 쪽에서 이제 벤치 반응기 만든 거에 이제 연계할 때는 이제 새롭게 이렇게 앞쪽에다 이제 조인트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일단 그분들은 요거 자체 하나만 한번 처리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반응기 설계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오염물질들 빨아당겨서 다시 밀어줘서 광반응이 일어나고, 나온 기체들이 필터 반응기를 2차로 이렇게 통과해서 다시 빠져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율을 알아보게 되는데, 이쪽에 있는 각종 오염물질들이 있고요. 이것은 안산에서 페인트를 이제 도장하는 그런 공장에서 직접 도장 부스에서 나오는 그 물질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유동층 반응기를 통과시키고 필터 반응기를 통과해서 전체 효율을 계산했는데, 이소프로파논이라든가 에틸 아세테이트 이런 물질들이 유동층 반응이 한 번만 통과했을 때도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처리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가 된 물질들이 다시 2차로 필터 반응기를 통과하면서 거의 전체적으로 80% 이상 정도의 높은 처리율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계한 반응기가 산업 현장에 직접 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방충매 물질들을 유동층 반응기 이용해가지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고요. 그 다음에 기초 데이터를 공간해가지고 약 3,000개 정도의 반응기를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